자, 네. 우리 손경훈 네. 전 천경님 지금 선거 중요한 데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입장인 거예요. 네. 자,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왜 우리 위대한 국민이 문재인 정권에서 그 핍박을 받고 네. 좌파 독재 그것도 굽진 좌파 독재의 그 횡포와 만행을 받기 때문에 짓밟혔기 때문에 바꾼 거는 맞다면 네. 지금 아직도 여당이 야당으로 전락했지만 170이면 거기에 정의당까지 하면 180여 석이라는 엄청난 이 국회의원 수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가로막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번 선거에서 압도적이든 아니면 간신이든 이기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왜? 네. 자, 경기도 지사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된 사람이 됐다. 여러분 국민들이 그렇게 선택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국민들이 선택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이 더불어민주당이 170석과 이 야당 180석이 살 때를 만났다고 이겼다고 국민이 자기들을 선택했다고 사사건건 윤석열 정부를 가로막고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거만은 그래도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경기도지사뿐만 아니라 계양울에서도 저는 이재명이 경기도를 버리고 왜 계양울에 갔는지, 왜 그 선거구에 가서 국회의원을 나오려고 하는지, 왜 안철수와 붙지 못하고 거기에 가서 비실비실 계양울에 갔는지 여러분들은 다 아십니다. 거기에 가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면 자기가 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계양울, 5선까지 당선시켜줬던 송영길, 자, 이 사람이 서울시장으로 오면서 계양울에 자리를 내주고 당선시켰던 거죠. 자, 당선되라고 거기 보낸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왜 대깨문이나 이재명 측근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재명을 지키고 이재명이 다시 다음번 대선이든 아니면 민주당으로 돌아와서 당권을 잡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반드시 계양을 해서 당선이 돼야 된다. 그래야만이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검찰이 체포할 수도 없고 이거 잡아갈 수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그들이 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죠. 우리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재명이 국회로 돌아오고 국회의원이 되고 당선시켜야 된다고 그들 측근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네끼리 싸웠잖아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가야 된다, 안 된다, 반대파하고 거기에 계양울로 가서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고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이 말들이 다 나온 거는 이미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재명 씨가 그쪽 계양울에 갔다는 건 나 같으면 내가 경기도지사를 했다면 공석이 분당 갑이 됐던 아니면 뭐 성남시 어느 분당 울이 됐던 간에 아니면 성남시 어느 이 중원구가 됐던 공석이 있다면 내가 도민들한테 다 한 돌이라면 떨어지더라도 도민들의 심판을 거기서 받을 겁니다. 이게 정치 지도자의 옳은 선택이거든요. 계양울에 아무 연고도 없는 계양울에 와가지고 나 여기 좀 살러 왔다. 나 국회의원 돼가지고 불체포 특권 누리러 왔다. 나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게 정치 지도자입니까?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부끄러워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무들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이거는 사생결단하고 우리가 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180석 이상 야권을 말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170석 그리고 진보정당 약 10석 180석이나 되는 이 국회의원들의 고대 야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에서 경기지사 김은혜 후보가 이기도록 또 어떤 김은혜 후보뿐만 아니라 뭐 김진태 후보가 됐던 충청도가 됐던 국민의 후보가 이겨야만이 이미 여러분들은 더불어민주당의 180석이라는 이 야당에다 밀어 전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살고 국민이 삶의 질이 한 단계 더 높아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을 다시 한번 심판해줘야 사상권권 발목 잡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선거에서 몇 곳에서 특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은 우리가 경기도와 계양울에서만 이겨도 우리는 선거에서 이긴 거라고 이렇게 호통치고 있는데 반드시 경기도 주민들, 저도 경기도의 한 사람입니다. 제가 파주에서 식당을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살고 있지만 저 고주가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도민들, 우리 위대한 도민들입니다. 또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특히 경기 북부 지역은 접경지역입니다. 여러분. 파주나 연천이나 동두천, 의정부는 접경지대입니다. 여러분들 우크라이나와 지금 러시아의 전쟁을 보고 있지만 마리우폴과 같은 지대가 바로 우리 파주고 의정부고 연천이고 동두천이고 양주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마리우폴처럼 단 한 개의 건물도 남아있지 않고 싹 쓸어버리게 되는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남북 관계를 누가 파탄시켰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이 김정은의 하수인 역할을 굴종하고 아부 아촌까지 했지만 짓밟혔고,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내려오기 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하고 미사일 발사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협박한 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남북 관계는 한 걸음도 지척되지 못하고 정상회담 3번 한 곳만도 못하게, 안 한 곳만도 못하게 완전히 파탄되고 파괴됐습니다. 그 신뢰 중고가 바로 개성시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그렇죠. 흔적도 없이 폭파시킨 것이 네. 바로 북한 주민들의 분노고 김정은의 문재인에 대한 분노라는 것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뭐 삶은 소대가리는 건 둘째치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남북관계를 정상으로 돌려시킬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여러분. 남북관계 정상관계로 돌려세우고 줄 것은 줄 수 있다고 하고 못 줄 것은 못 준다고 하는 이런 동등한 입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시키고 남북관계를 돌려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남북관계가 파탄된 것은 문재인이 김정은과 북한 주민들에게 하지 못할 약속, 거짓말과 그렇죠. 사기와 약속을 기말을 네.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게 상처로 남았기 때문에 북한의 개성연락공동사무소를 그 분노로 폭파시켰던 겁니다. 이것을 복원하는 길은 윤석열 정부는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거짓말을 안 하기 때문에. 네. 거짓말을 하지 않거니와 못 주는 건 못 주고 줄 수 있는 건 줄 수 있다고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말했죠. 우리 지원 다 해주겠다. 식량 지원뿐만 아니라 이 백신 지원뿐만 아니라 오히려 약품, 식량까지도 얼마든지 지원해주겠다. 김정은 위원장 만나자면 마다하지 않겠다. 얼마든지 만나겠다. 그러나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으면서 우리는 동등한 입장에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의 의지입니다. 거짓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너무 북한에 비굴하게 놀고 불종 자세를 하고 하수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믿지 않았죠. 신뢰가 없었습니다. 김정은한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통일부 장관 박지원 원장까지 미국에 가가지고 제발 남북관계 회복시키기 위해서 금강산 관광 열어달라, 개성공단 열어달라고 해도 노 했던 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이 강력한 한미동맹의 바탕 위에서 철저하게 미국과 함께 움직이면서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에게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개성공단을 열어달라, 금강산 관광을 열어달라고 하면 바이든 대통령은 바로 오케이 할 것입니다. 왜?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을 믿을 뿐만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뢰, 한미동맹의 강력한 바탕 위에서만이 남북관계가 복원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 우리 국민들은 아셔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와 그리고 김은혜, 김진태 후보와 함께 이 접경지대 강원도 초론, 고성 하루빨리 금강산을 열고 하루빨리 우리 국민들이 금강산을 관광함으로써 또 철도가 열되고 도로가 연결됨으로써 금강산까지 승용차를 타고 갈 수 있고 기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다면 이 접경지대는 그야말로 비하의 시대, 경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가장 대한민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 중심의 도시로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접경도시 주민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민 여러분, 저 김은혜 후보가 당선된다면 제가 김은혜 후보와 함께 손잡고 김정은 위원장 설득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그 방법도 다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북한 쪽과 연결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은혜 후보만이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김은혜 후보와 윤석열 정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즉 경기도가 윤석열 정부와 한 몸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얼마든지 김은혜 후보가 하고자 하는 남북관계 문제, 정부가 하지 못한다면 도가 나서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여러분들도 아시다겠지만 평화지사, 예전 통일지사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통일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이 거부감이 느꼈는지 평화지사라고 했습니다. 이화영 아시죠? 평화 부지사 자리를 만들어 놓고 남북관계 발전하고 북한에 도와주기 위해서 별의별 계획을 다 세웠지만 단 한 건도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왜? 문재인 정부와 함께 가는 정부라는 것을 북한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이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지사가 아무리 북한에 지원하고 하려고 해도 미국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면 한
씨앗도 앞으로 갈 수 없고 자기들을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북한은 알았기 때문에 만나주지조차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야기했듯이 정말 어깨를 겨루고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 있는 것을 북한이 봤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접경지대 여러분, 한번 믿고 우리 김은혜 후보 지지해주고 김진태 후보 지지해준다면 이 김은혜 경기도 지사와 강원도 김진태 지사와 함께 접경지대를 가장 대한민국에서 살기 좋은, 가장 경제가 도약하는, 왜 막힌 도시가 아니라 바로 뚫려진 도시, 열린 도시로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믿고 한번 남북관계를 풀어가자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 지방선거 그래서 중요하다는 말씀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 강원도민 여러분들께 한번 다시 말씀드립니다.